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를 본인한테 자꾸 물어봐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방에 무언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워져야 될 기억인데 안 지워져. 계속 반복돼.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없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전 선생님 저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욕구가 많이 이제 사라져요. 내가 이제 치이다 보니까 내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없다. 뭐 취업준비생인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치기 시작하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것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 자꾸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 뭐 있다, 뭐 하고 싶다, 뭐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단어, 없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일기장 나중에 보시고 본인 일기장 회복된 다음에 일기장 훑어보시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다 뭐가 없다로 끝났어요. 뭐가 또 안 된다라고 끝났었는데 요즘에는 일기장 보면은 뭐 하고 싶다, 내일 뭐 해야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본인이 어떤 말을 쓰는지 적어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없다. 이 부정의 단어가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자꾸 늘어요. 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연애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5,000년, 10,000년 동안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을 자기한테 자꾸 스스로한테 내려요.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를 본인한테 자꾸 물어봐요. 결론은 뭐다? 모르겠다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건강할 때는, 야, 맛있다. 감탄을 하거든요. 지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맛있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게 짠 거야? 단 거야?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거야? 진짜 모르겠네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로 끝나요. 생전 본인이 평상시에 안 하던 질문을 하면서, 모른다로 끝나면서 한 번 더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판타지에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한 방에 무언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쇼핑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 사면은 이거를 들고 다니면 내 기분이 계속 좋을 것 같아.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라고 접근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이상하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꾸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조금 허망한 것에 판타지에 자꾸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 잔고가 자꾸 비고 있다는 것도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뇌하고 비슷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10%밖에 안 남았다, 5%밖에 안 남았다, 3%밖에 안 남아갖고 막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상당히 신묘한 거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어, 힘내, 우리 보통 기술이 아니라 21세기 최고 집약체인데 이걸로 굴복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그걸로 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꺼져버리죠. 꺼졌는데 그걸 다시 켜가지고 다시 쥐어짜내고 다시 켜놓고 다시 쥐어짜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락 걸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지칠 때 막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지치고 또 위장이 지치면은 바로 막 신호가 오고 막 속 쓰리고 그러니까
아, 그럼 위가 지쳤구나, 피부가 지쳤구나라는 거는 알거든요. 근데 뇌는 항상 두개골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뇌는 좀 계속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아프긴 아픈데 감정적으로 힘들면 심장 두근거리고 숨차지 뇌가 어떻게 막 숨차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잘 인식을 못하고 신비로운 거로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하자면, 그 뇌 가장 깊은 곳에 그 엑셀레이터 기능을 하는 보상중추가 있고, 그 밑에는 또 편도체라고 하는 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는 부정적인 감정, 뭐 공포, 뭐 슬픔, 우울, 무기력, 불안, 이런 감정들을 관장하는 중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하고 싶고, 싫으면 하기 싫죠. 그래서 요거 편도체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으면 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싫으면 안 한다. 이게 본능인데, 또 너무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요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는 중추는 겉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중추는 두 개는 발 밑에 있다 생각하고, 악셀레라하고 그 브레이크는 그 본능적으로 숨어 있고, 이제 손 써갖고 어떤 쪽으로 핸들을 틀지,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시동을 끌지 결정하는 이성적인 중추는 좀 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데, 지쳤어, 밤이 됐어. 그럼 뭐부터 불이 꺼지겠어요? 이성 중추부터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밤이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좀 힘들어지고, 소진이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지고, 또 여기에 표현성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이런 대화, 제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는 대화, 이건 일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쉬운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상호작용, 내가 뭘 느끼고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듣고 또 느끼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이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은 해요. 일은 지시를 받고 일하고 또 그런 건 하는데, 뭐 집에 와서는 배우자하고의 상호적인 대화, 자녀들과나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낮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부인도 막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육아하고 지쳐가지고, 이 상태로 이게 전전두엽 피질이 거의 꺼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뭐 이런 거. 자기나 사랑하는 이런 거. 막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려니까 맨날 밤 10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새벽 2시 돼갖고 탈진돼갖고 잠들어. 그럼 다음날 또 밤 10시에서 피곤한 상태로 만나갖고 어제 왜 그랬어? 뭐 이런 것도 물어봐. 그건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8시, 9시 넘어가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연령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나의 한계 타임이 몇 시인지는 좀 파악을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버벅거리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요, 우리? 껐다 키죠. 그럼 대부분의 그 컴퓨터 고장이 해결이 돼요. 껐다 켜도 안 되는 증상은 그 고객센터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끄면서 모든 정보, 그 열어놨던 파일들이 어느 정도 다 닫고 다시 처음으로 리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마찬가지야. 잠을 자는 초반기에는 육체적인 피로가 해결이 돼요. 근육에서 뭐 일을 했다, 간에서 일을 했다, 위장간에서 일을 했다는 게 휴식에서 이제 벗어나요. 전반기 잠이 그렇고, 후반기 잠에서는 기억의 재처리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 이건 좀 남겨놔야 돼. 그러면은 좀 장기 저장고로 옮겨가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되게 쓸모없는 일이었어. 요거는 좀 지워야 돼. 그럼 삭제가 막 일어나요. 그게 기억의 재처리 과정인데, 필요한 기억은 남겨놓고 쓸모없는 기억은 지우는 과정이 있어서, 그건 좀 자율신경적으로 자동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지워져야 될 기억인데 안 지워져. 계속 반복돼. 그게 이제 뭐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 기억인데 이게 지워지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덜그덕 거려서 안 지워지고 있어. 그건 이제 의학적인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기억의 재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기억 재처리를 수면 시간에 해주는데 이게 수면 시간이 부족해져 버리면은 초반 육체적인 피로만 어떻게 풀어냈는데 어저께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시 안고 또 출근을 하거나 또 학교를 가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남들은 다 잘 잤어. 그러면 어저께 있었던 일 중에서 남겨놓을 건 남겨놓고 지울 건 지우고서 남들은 출근했는데 나는 계속 그 기억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워낼 수 있었던 기억을 본인만 못 지워내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수면 문제라든지 영양 문제라든지 뭐 운동하는 움직이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근데 그 골아 떨어진 뇌를 붙잡고 넷플릭스라도 하나 더 봐야 돼. 뭐 영화도 하나라도 지금 더 해야 돼. 남들은 투잡을 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치면 안 돼 해서 이미 불 꺼진 스마트폰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다음날 더 힘들어지는 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진이 됐다. 밤 11시가 지났다. 한 10시, 11시 넘어가면은 스위치를 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충전하는 것밖에 없다. 내 뇌도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거 요거 없이는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친 뇌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